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발원지인 전남대학교 정문 일대에 5.18 민주공원이 조성돼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전남대학교는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혼을 기리고 교육적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총동창회 지원을 받아 대학 정문에 5.18 민주공원을 확장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일 5.18 민주공원 준공식 및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5.18 민주공원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4.19 혁명, 민청 학년 사건, 6월 항쟁 등 전남대 민족 민주운동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발원지인 전남대 정문의 역사성을 살려 기존의 5.18 소공원까지 확장됐습니다. 전남대는 민주공원을 자라나는 세대 등을 위한 민주주의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전주시의회 송정은 의원이 오늘 열린 제336회 전주시의회 5차 본회의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있는 전주시 농업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36회 전북 전주시의회 5차 본회의에서 송정은 의원이 전주시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방관하는 전주시 농업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5분 발언자로 나선 송정은 의원은 금년도 농업 관련 예산을 보면 전주푸드를 포함해 47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에 불과하다며 전주시 농업정책의 소극적 지원을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으로 인해 전주시 농촌동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주시의 농촌동에 대한 정책은 소극적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예산도 금년에는 29억 원으로 약 26%가 감소됐고 2017년도 본 예산안에서조차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1억 원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농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전북 지역에도 세 번째로 농업 인구의 수가 많은 지역이지만 농업 관련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송 의원은 도심 지역 중심 개발 지원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농촌 지역 행정 인력의 부족, 편입 지역민 홀대로 인한 지역민들의 소외감 등 농민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농업정책 문제에 있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에서 수지 119 지역대 신청사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신청사는 총 1억 2천만 원을 들여 수지면의 연면적 85제곱미터, 건축면적 85제곱미터 1층 규모로 사무실과 대기실, 소방차고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지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신청사 준공으로 이 지역에서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에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관계자는 준공된 수지 119 지역대가 앞으로 수지와 송동, 주천을 비롯한 남원 동남부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시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김건영 의원은 지난 19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국인 카지노 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규제 강화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의 복합리조트 유치와 관련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건영 의원이 내국인 카지노 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규제 강화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1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합리조트는 강원랜드 같은 단순 도박장, 카지노가 아닌 국제회의장, 쇼핑시설 등 부대시설이 큰 규모를 차지하는 종합적인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복합리조트가 관광산업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지난주 복합리조트 관련법이 일본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동계올림픽 이전까지 복합리조트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했고 카지노는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오픈해서 관리해야 될 산업이다며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새만금 복합리조트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며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카지노로 인한 도박의 폐해와 관련해서는 복합리조트 전체 시설 중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다며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보다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노를 감독하는 인원도 우리나라가 지금 12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규제하는 인원이 4명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는 2개의 카지노를 내면서 지금 감독 규제 인원이 120명이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새만금에 만약에 복합 리조트를 도입한다면 여기다는 규제를 150 이상으로 싱가포르보다 더 센 규제를 도입하겠다. 이 밖에도 새만금 복합 리조트를 허가해준다는 정부의 얘기는 개장 이전 국제공항, 크루즈 항만 등을 완비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과 같고, 그런 인프라가 5년 내에 갖춰질 수 있는 요건을 복합 리조트는 끌어낼 수 있다며 복합 리조트가 새만금에 왔을 때 후속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내 복합 리조트 유치와 관련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복합 리조트 유치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KLN 유광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19일 도내 일자리 확대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서 강원도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일자리 확대, 고용 안정 유지 방안 모색 등을 위해 강원발전연구원이 강원도 일자리 추진단과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강원 지역 현재 도내 임금 근로자는 50만 7천 명으로 도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74%보다 낮습니다. 또한 도내 비정규직 비율은 46.7%로 전국 평균 비정규직 비율 32.8%와 비교하면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어 도내 임금 근로자는 월 평균 177.4시간을 일하고 302만 4천 원을 받았습니다. 반면 서울 지역 임금 근로자는 도내 근로자보다 9.4시간을 적게 일하고도 80만 원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강원도 관계자는 도내 일자리 현 주소는 지리적 여건, 고용구조 등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질과 양 모두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9일 감귤 유통 실태 파악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원 지사는 시장에 유통된 감귤들을 살피고 제주산 감귤 경매 과정도 직접 참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감귤이 출하 초기와 달리 부패 발생이 줄어 좋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일정 수준의 품질이 유지되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원 지사도 강제 착색 및 비상품 감귤은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통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는 한편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토양 피복 확대 등 자구 노력을 펼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